안녕하세요. 아이도 한의원 이승엽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틱을 치료해야 될 시점과 지켜봐도 되는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틱이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 비율동적, 상동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틱을 치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면 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 무슨 말이지?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일단 반복적이다. 계속 반복하네. 비율동적이다.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구나. 상동적이다. 같은 거 반복하네 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머님들 물어보세요. 손톱 물어뜯고 냄새 맡고 이것도 틱이에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반복한다 라고 해서 전부 틱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한다 행동 중에서는 강박적인 사고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강박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냄새 맡고 손톱 물어뜯고 이런 것들은 반복하긴 하지만 자연스럽잖아요. 이건 틱이라기보다는 강박 행동에 좀 가깝고요. 반대로 틱은 좀 부자연스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눈을 질끈하거나 근육을 팍팍 생기거나 고개를 확 젖히거나 입을 쫙쫙 벌리거나 또 소리를 내는데 목을 가다듬는 한두 번의 소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강한 헛기침 소리를 내거나, 또 심해지면 욕설, 또 자해틱 이런 부정적인 형태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반복적이야 라고 하면 틱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되게 첫 번째는 눈 깜빡임으로 관찰을 하시거든요. 얼굴은 뇌랑 일단 가깝고 안면신경으로 운동하는 곳이라, 안면신경은 뇌의 상황을 잘 담아내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시무룩해지고 화나면 얼굴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면신경으로 조절되는 안면 근육들은 틱의 상황을 초기에 담아내기 때문에 깜빡임, 코찡긋 이런 것들은 처음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틱에 관련된 양상들을 안과나 이비인후과 가셔서 확인을 하시거든요. 보통은 요즘 비염, 알레르기 같은 것들 많고 간질간질해서 신호가 올라왔어, 치료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 쪽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낫는 경우는 사실은 얼굴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감각이라고 부르지만 뇌에서 우리 몸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이 운동에서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운동은 정교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로 따지면 가속도 하고 감속도 하고 정확하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까지 중요한데, 이 감속과 브레이크, 운동 억제력의 기능이 떨어지면 틱이 발생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깜빡깜빡, 찡긋찡긋, 근육 튕김, 소리 낸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운동 억제력이 소실되는 문제가 틱을 만드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운동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이 대뇌에서는 아래쪽에 위치한 대뇌 기저핵이라는 신경핵의 부위인데, 이 기저핵의 기능이 좋으면 가속, 감속, 브레이크 정교하게 잘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진다, 운동 기저핵 기능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갑자기 아이들이 틱 증상이 높아지는 형태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 기저핵의 기능이 떨어지는 요소에 대해서는 운동이 부족했을 때 보통 발생을 많이 하게 돼요. 아이들이 기고 걷고 그리고 달리고 대근육, 소근육 막 쓰면서 운동을 정교해지는데, 이 정교해지는 시점에서 중간중간에 운동이 부족했거나 그냥 지나갔을 때, 그러면 아이들 운동은 정교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틱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이야기예요. 이 대뇌 기저핵은 우리 운동도 정교하게 조절하지만 감정도 처리하게 되거든요. 우리 원시인 때 호랑이 보면 싸울지 도망갈지 같이 결정하게 되잖아요. 떨리면서. 감정과 운동이 완벽하게 분리되긴 어려운데, 이 기저핵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엄마가 혼냈어, 내일 시험 발표 있어 이러면 아이들이 떨리면서 증상이 나빠지겠죠.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세 번째는 먹는 거의 문제. 계속해서 나쁜 음식들을 먹거나 또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게 되면 전체적인 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대사의 문제는 나중에 이어지면 두뇌 쪽의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억제할 수 있는 가바의 합성을 또 줄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먹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틱이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잘못된 관절, 안 좋은 자세, 턱관절이 삐뚤어졌다, 그리고 발목이 정확하게 걷는 패턴들을 잘 못 잡았다 라고 하면 운동하면서도 안 좋은 관절에서 오는 신호들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자세는 또 틱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한 요소로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전들을 골고루 살펴봤을 때 잘 대처를 하시면 초반의 증상들이 금방 사라지게 돼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가 틱이 생겼다.
그럼 학원 끊어주고 엄마가 손잡고 놀이터 가. 놀리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늘리고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 늘리고 같이 놀면서 공감도 올라가면 아이들 정서적인 안정감도 생기기 때문에 틱이 줄어 라는 아주 심플한 공식이지만 강력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가성 틱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엄마랑 같이 운동만 많이 해도 금방 사라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관리를 잘 했는데 증상이 1학년 초에 있다가 또 괜찮다가 2학년이 들어갔을 때 또 올라가다가 또 3학년 되니까 발표할 때 또 심해지는데 증상이 예전과 다르게 점점 많아져 라고 느끼게 되면 운동 패턴이 학년이 올라가지만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운동 부족일 수도 있고 먹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골고루의 문제가 운동신경계 기능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는데 증상이 업다운을 그리면서 점점 나빠지더라 라고 하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이들이 증상이 대개는 금방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것과 반대로 처음부터 막 증상이 들쭉날쭉하면서 아주 높게 온몸으로 나타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럴 때는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운동신경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치료든 관리든 어머님이 지금과는 달라져야겠어 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증상이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건 전체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한 10% 20%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단기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들쭉날쭉하거나 한 번에 많은 신호가 얼굴을 넘쳐나서 몸으로, 성대로 다양한 신호로 보인다면 이건 치료를 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도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대개는 어머님들은 이 증상을 딱 틱이라고 인식하면 틱은 장애인가? 내가 잘못 키웠나? 내 양육에 뭔가 문제 있었나?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어떻게 말하지? 불안해하면서 또 인터넷 서치를 해봤는데 명확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병원마다 치료 방법 다르네 어떡하지? 라고 또 고민하시거든요. 그에 반해서 아버님들은 뭐 내 친구도 그랬고 동생도 그러고 어릴 때 잠깐 그러는 걸 누구나 했을 수 있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나아져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불안하게 여기시는 것과 너무 안일하게 여기시는 것 두 가지 다 증상 회복에는 방해가 됩니다.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때를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도 아이에게 어머님 신호가 읽혀요. 엄마가 내가 뭔가 행동할 때마다 안구가 떨리고 엄마 표정이 굳어지고 갑자기 울고 이러시면 나 때문에 엄마가 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아버님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나을 거야 라고 하면 좋아질 수 있는 시기들을 여러 번 놓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운동신경계가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하나 잘 잡으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좋은 시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잘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을 호미로 막을 거 가르로 나중에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틱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시점과 또 잘 지나갈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제 블로그를 하나 띄워놓을 테니까 이곳에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